이게 이 두 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. 이 접영 속도가 나는 사람과 이 속도가 잘 안 나는 사람의 차이가. 자, 오늘은 두 여성분의 피드백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좌측에 있는 요 분은 20대 여성분이고요. 요 우측에 계신 분은 40대 초반의 여성분이십니다. 자, 먼저 이분은 수영을 시작한 지 6개월 정도 된 20대 여자입니다. 아직 수린이죠. 전에 그 자유형 피드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. 자, 이분에게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이 첫 번째는 팔이 머리보다 이렇게 깊게 내려간다는 거. 귀 라인보다 밑으로 깊게 내려간다는 게 문제예요. 팔이 리커버리가 끝나고 입수하게 되면 이 팔이 더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 요 귀 뒤에 머리에 딱 붙인 상태로 그대로 웨이브를 하는 게 좋아요. 근데 귀보다 밑으로 내려가죠. 어깨에서 손까지가 요 머리보다 깊은 곳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깊은 각도를 만들고 있죠. 나중에 보실 40대 여성분이신데 팔이 머리보다 내려가지 않죠. 쭉 이렇게 머리보다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됩니다. 귀 라인보다. 이분은 팔이 귀 뒤에 일단 들어오긴 들어오거든요. 입수 들어갈 때 요 라인이 만들어지는 거 보니까 유연성은 충분해 보입니다. 유연성 충분하니까 이 웨이브 동작을 할 때 돌핀킥이나 웨이브를 연습할 때부터 팔을 머리 뒤에 이 귀 뒤 머리에 딱 붙여 놓은 채로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. 이렇게 돌핀킥을 할 때부터 팔을 귀 뒤 머리에 딱 붙여 놓고 계속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. 팔이 이렇게 밑으로 깊숙하게 내려가는 이게 습관이기 때문에 돌핀킥이랑 웨이브를 할 때부터 고쳐 나가야 돼요. 자, 두 번째 문제는 전체적인 동작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. 팔을 너무 깊게 넣고 엉덩이를 너무 높게 들어 올리고 그 다음 킥을 너무 깊게 눌러 차고 쭉 너무 깊어요. 이게 이 전체적인 동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뒤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자유형 실력이랑 힘이 아직 좀 부족합니다. 요 분이 같은 분인데 자유형에서 아직 힘이랑 이 스트로크 기술이 좀 부족해 보이죠. 자유형을 좀 더 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접영이 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. 더 잘한다는 건 속도를 빠르게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. 속도를 빠르게. 이 스트로크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어야 하고 자유형 킥도 좀 더 빠르게 차야 되고 스트림 라인도 잘 만들어야 되고 즉 지금보다 자유형 속도가 훨씬 더 빨라져야지 접영을 좀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많이 강조하는 이 스컬링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. 스컬링 연습. 자유형은 스트로크를 끝까지 하지 않아도 몸의 라인만 잘 잡으면 제법 속도가 나거든요. 근데 접영은 자유형보다 훨씬 더 물을 좀 더 잘 잡아야 되고 스트로크를 끝까지 하지 않으면 속도가 너무 안 나는 느낌이 날 수가 있습니다. 자유형은 실력이 서서히 늘면서 속도도 조금씩 올라가지만 이 접영은 계속 제자리 걸음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확 속도가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. 접영 타이밍이나 요령 뭐 그런 방법들은 알고 모르고의 차이이기 때문에 알게 되면 어느 순간 탁 될 수가 있는데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없고는 많이 어렵고 오래 걸립니다. 자, 두 번째 이분은 수영을 하신 지 한 10년 정도 되셨다고 해요. 40대 초반 여성분입니다. 이분은 저를 통해서 본인의 수영 실력을 자랑하시는 것 같아요. 이거 봐라, 나 잘하지? 나 접영 잘하지? 뭐 이렇게 굉장히 보기 드문 실력을 가진 40대입니다. 이미 잘하고 있는데 더 잘하시고 싶으신가 봐요. 이 엉덩이가 수면 위로 왜 올라오지 않는지, 머리를 드는 타이밍이랑 물잡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가 궁금하다고 하십니다. 이 열정이 되게 대단하신 분이에요. 욕심에 끝이 없네요. 자, 굳이 교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요 분에게 저는 겨우겨우 세 가지 문제를 억지로 짜내봤습니다. 첫 번째는 입수킥에서 무릎이 많이 굽혀져요. 입수킥에서 무릎 각도가 너무 많이 굽혀집니다. 요 무릎이 너무 많이 굽혀지고 요것 때문에 엉덩이가 가라앉는 시간이 생기거든요. 출수하고 무릎을 굽히는 동안 이 엉덩이 위치가 조금씩 내려가죠. 이 굽히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렇습니다. 이 언뜻 볼 때는 이 정도면 조금 굽힌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보다 덜 굽히는 게 좋아요. 출수하고 한 요 정도만 굽혀졌을 때 빠른 타이밍에 입수킥을 빨리 차는 게 좋습니다. 이 엉덩이가 입수킥을 좀 일찍 차서 엉덩이가 가라앉을 시간을 안 주는 거죠. 그러면 엉덩이가 뜨게 될 겁니다. 그리고 그게 전체적인 연결도 좀 더 잘 될 거고 속도가 아주 원활하게 이어지게 될 거예요. 유연성이 좋기 때문에 무릎을 조금 굽히고 조금 이른 타이밍에 입수킥을 차면 훨씬 속도가 빠를 것 같아요.
자, 두 번째는 출수킥에서 지금보다 조금만 더 힘을 빼고 차려고 해보세요. 이게 힘이 들어가는 게 어디서 보이냐면 입수하고 출수킥 하기 전에 무릎을 많이 굽혔죠. 이거 입수킥 때도 마찬가지긴 한데 무릎을 좀 많이 굽히는데 힘이 딱 들어가는 게 무릎의 위치입니다. 무릎을 많이 굽혔다 하더라도 힘이 조금 빠진 상태에서 차면 여기서 바로 킥이 차질 텐데 힘이 많이 들어가면 이 무릎의 위치가 내려가죠. 그러면 몸에 이렇게 각도 생기게 되고 이 발이 깊어지게 되는 이 부분은 뒤에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스트로크가 조금 가볍다는 겁니다. 사실 일반인이 40대 여성분이 이 정도 스트로크를 한다는 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겁니다. 캐치 때 손목을 이렇게 꺾지 않았죠. 손목을 많이 꺾는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많이 꺾지 않고 눌러주고 있고 손에서 어깨까지 물을 품는 자세가 또 나오죠. 그리고 팔꿈치를 굽히고 펴면서 푸시하죠. 이 푸시 때에도 손바닥이 뒤를 바라보는 이 각도가 요 손바닥이 요쪽으로 꺾이면서 물을 퍼올리는 자세가 많이 나오는데 요 분은 뒤로 계속 밀어주고 있죠. 끝까지 밀어주고 있는 모양도 보이고 이게 굉장히 잘 하시는 겁니다. 여기서 팔꿈치가 뒤로 좀 빨리 빠지는 문제가 있거든요. 그러면서 손의 깊이가 되게 얕아지죠. 요 팔꿈치 때문에 손에서 물이 좀 새는 느낌이 날 것 같아요. 이렇게 팔꿈치가 뒤로 먼저 빠지면서 손이 지나가는 속도가 너무 빠르면 스트로크가 가볍다라고 표현을 합니다. 이 손의 압력을 충분히 느끼면서 스트로크를 하게 되면 좀 더 무겁고 좀 더 속도가 손이 지나가는 속도가 조금 더 느리겠죠. 손이 휙 지나가는 속도가 조금 빨라요. 무겁지 않아서 그렇습니다. 지금보다 손을 더 깊이 눌러주면 조금 더 잡히는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. 결국에는 이 스컬링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. 압력을 느끼는 이 손의 감각이 좋아지면 스트로크가 좀 더 무거워질 거고 무거워진 채로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. 이 구간별 스컬링 연습도 꼭 하세요. 오늘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앞에 보신 두 분에게서도 보이기도 했는데 저병에서 많은 사람들이 큰 착각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출수킥을 강하게 차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. 그래야 속도가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쭉 멀리 뻗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쉽게 물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출수킥이 강하면 좋은 건 맞습니다. 강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킥이 강하고 약하고는 몸에 다리에 힘을 강하게 주는 게 아니라 이 킥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겁니다. 이 다른 스포츠 종목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힘을 빼라 그런 소리를 많이 하거든요. 골프나 축구, 야구, 테니스, 배드민턴, 탁구 뭐 그런 운동들 보면 다 힘을 빼라고 합니다. 그게 힘을 강하게 줄 때 불필요한 동작이 발생하게 되거든요. 불필요한 동작 때문에 정확하지 않으면 효과적이지가 않겠죠. 그래서 힘이 들어가면 속도가 빠를 수는 있는데 제대로 된 동작이 나오지 않는 빠른 동작이 된다는 거죠. 이 수영 스트로크에서도 힘이 강하게 들어가면 물을 제대로 당기고 밀어주지 못하게 됩니다. 이 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. 다리에 힘이 들어가면 문제가 생기는데 다운업, 다운업을 해야 되거든요. 다운업, 다운업을 연결하면서 킥이 진행돼야 되는데 다운킥부터 힘이 빡 들어가게 되면 이 강하게 찼을 때 다리에 힘이 강하게 들어갔을 때 생기는 문제는 이 첫 번째 문제는 강하게 차려고 하다 보면 무릎이 많이 굽혀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. 무릎이 많이 굽혀지면 무릎을 굽힐 때 저항을 많이 받아요. 무릎을 굽히는 동작에서 속도가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. 그리고 힘이 들어가면서 무릎을 많이 굽히게 되면 생기는 두 번째 문제가 무릎을 굽히는 동안 무릎이 가라앉을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. 무릎이 밑으로 내려가죠. 무릎을 굽히는 동안 점점점 무릎이 내려갑니다. 굽히는 동안 무릎이 가라앉죠. 무릎이 먼저 가라앉게 되고 그 다음에 무릎 위치에서 다리를 펴게 되니까 이 다리 전체가 내려가는 각도가 만들어집니다. 내려가는 각도가 이렇게 생기죠. 이 내려가는 각도가 작아야 되거든요. 이 무릎 따라서 발의 위치가 밑으로 쭉 내려가니까 발끝이 깊게 내려간 모양이 나오고 그러면 이 몸통에서 발끝까지의 이 폭이 이 전체 저항이거든요. 이 전면 저항의 폭이 커지게 됩니다.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깊게 내려간 발을 다시 들어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. 다시 업킥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너무 깊게 내려가 버리니까 다시 올라오는 데에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너무 불필요하죠. 이 동작이 커집니다. 불필요하게 커져요. 그래서 속도를 이어가는 데 불리합니다.
이 무릎을 굽히면서 속도가 줄어들고 다리가 깊게 내려가면서 속도가 줄고 또 연결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속도가 안 나고 결국에 이 연결이 문제입니다. 연결 때문에 이 동작들을 불필요하게 만들면 안 돼요. 힘이 들어가면 불필요한 동작이 생기는 거죠. 근데 저병만 하면 연결을 하지 않고 다리가 쭉 끌리죠. 내려간 다리가 쭉 이렇게 끌린단 말이에요. 무릎을 굽히고 쭉 다리를 끌죠. 이렇게 이 업킥이 바로 연결돼야 되는데 쭉 끌고 있어요. 이 발끝이 아래에서 머물고 있는 시간이 생기죠. 그런데 이분은 무릎을 조금 많이 굽히긴 하지만 발이 밑에 내려갔다가 바로 떠오릅니다. 빵! 내려간 발이 팡 차고 바로 올라와 주죠. 발끝이 다운킥 내려가자마자 바로 올리는 업킥이 연결됩니다. 이 무릎을 굽히는 각도만 좀 줄이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이게 이 두 분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. 이 저병 속도가 나는 사람과 이 속도가 잘 안 나는 사람의 차이가 킥의 연결입니다. 킥의 연결. 이 연결은 킥이 기본입니다. 평형 킥을 제외하고는 자유형 킥이나 배형 킥에서도 다운킥을 하고 가만히 있으면 당연히 속도가 안 나지 않을까요? 자, 연습 방법이 있습니다. 자, 킥판 잡고 저병킥 해보셨죠? 발등으로 물을 눌러주는 느낌이 나게 하면서 자, 이 연습에서 주의할 부분은 팔과 머리는 억지로 흔들지 않아야 합니다. 골반 부분만 흔들듯이 이 코어, 엉덩이랑 배에 힘을 주고 팔과 머리를 고정시켜야 돼요. 이 영상에서도 조금 흔들리는 모습이 보이는데 일부러 팔을 내리고 들고 하는 게 아니라 몸이 흔들리면서 저절로 살짝 잠기는 거예요. 그리고 다운킥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들어 올리는 킥, 업킥을 다운킥에서 바로 연결될 수 있게 빠르게 연결되게 차야 됩니다. 일정한 박자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차야 돼요. 이 느린 동작으로 하나 둘 하시면 안 돼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러 무릎을 굽히고 차지 않아야 됩니다. 이 영상에서도 보면 일부러 무릎을 굽히는 것 같지만 일부러 굽힌 게 아니라 업킥을 들어 올리게 되면 그 힘에 의해서 힘을 뺀 무릎이 저절로 살짝 굽혀지는 겁니다. 짧고 빠르게 킥을 차는 연습을 해야 돼요. 이 머리를 물속으로 좀 넣고 안 넣고는 상관이 없습니다. 어깨랑 허리가 유연하지 않으면 머리를 억지로 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킥에만 집중하는 걸 방해할 수 있어요. 얼굴을 물속에 넣고 킥에만 집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얼굴을 들고 할 수 있다고 해서 킥을 잘한다는 게 아니고 그분은 좀 더 유연하다는 것 뿐이지 얼굴을 억지로 들었는데 킥 연결이 잘 안 돼서 속도가 안 나면 안 되겠죠. 그 다음 돌핀킥 연습을 해야 됩니다. 동작을 짧고 빠르게 하셔야 돼요. 이 상체의 위아래 움직임을 없게 하려고 해야 되고 다운업 이 연결에 집중을 하면서 다리에 힘을 빼고 속도를 좀 빠르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. 먼저 동작을 짧게 빠르게 하는 걸 충분히 연습을 하고 그 다음 점점 동작을 크게 해보기도 하면서 짧은 동작과 큰 동작을 둘 다 할 수 있는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지금 이 영상에서 보는 동작이 좀 커 보일 수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큰 동작이 아닙니다. 짧고 빠르게 연결을 하면 이 정도가 되거든요. 이 본인의 돌핀킥의 움직임이 큰지 아니면 적당한지 아니면 너무 파닥파닥거리는 건 아닌지 그런 부분은 강사님이나 다른 분들한테 봐달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움직임의 그 폭을 스스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. 자기의 움직임을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조절을 하셔야 돼요. 그리고 킥 연습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저병킥을 연결해서 차고 그 저병킥 박자의 스트로크를 맞추는 연습을 해보세요. 그러면 전체적인 저병의 박자가 빨라질 거고 그건 박자가 빠른 저병이 됩니다. 그러니까 결론은 박자가 빠른 저병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그 이후에 입수해서 긴 글라이딩을 하는 그런 물을 길게 타는 저병을 연습을 해야 되는데 무릎을 조금 굽히면서 출수킥 길게 말고 출입 하면서 입수킥을 길게 출입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속도도 빠르고 글라이딩도 쭉쭉 하면서 가장 멋있는 저병을 하는 건 요 영상을 보고 참고를 한번 해보세요.